열흘가량이 지났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바뀌는 것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 두 분 오셨거든요. 지난 송년 특집 때도 나오셨던 정진영 전주 MBC 아나운서, 그리고 전주 MBC 라디오 2시엔 놀자 진행자인 김세아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다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반갑습니다. 시작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한테도 반갑게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새해 인사 해주세요. 이게 또 새해 인사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자년 쥐의 해니만큼 제가 쥐 인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지요. 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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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네, 쥐 인사요. 네, 준비했어요. 외모가 더 많이 닮아서. 네, 저희 고정 패널 두 분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예, 안녕하세요. 신명교 노무사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진영 아나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2020년 전라북도에서 어떤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 뉴스로 전라감영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이 전라감영이 이제 복원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 개관식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라감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처음 착공을 해서 이제 한 약 4년 만에 지금 완공이 되는 건데 네. 그만큼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복원을 한다고 하면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닐 텐데 뭐 어느 정도까지나 규모가 복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 관찰사가 직무를 받던 이 선화당이 우선 복원이 되고 그 선화당 외에 내야행랑, 외행랑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건물들이 좀 복원이 된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3분의 1 정도의 서쪽과 남쪽의 복원은 아직까지는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빈 공간은 조금 남지만 대략 핵심 건물들은 복원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알면 맞습니다. 되겠고. 교수님 좀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뭐 전주를 우리 아시아의 문화심장터 이렇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복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호남을 호령했던 전주의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뛰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감기가 무량합니다. 근데 저는 이왕지사 이렇게 쫙 복원을 했으니까 대구에 있는 경상가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이제 사적 제 538호로 지정까지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복원 다 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이제 지정받을 수 있는 노력도 이어서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복원이라는 것은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붙여도 복원이라는 의미는 항상 깊고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빠진 살이 다시 복원된다. 뭐 요요 이거 말고는 복원은 어디에 붙여도 다 좋은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진짜 이 얘기가 나올 줄은 전라감영의 복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새해를 맞아서 더 뜻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복원되신 건 아니시죠? 저 사실은 얼굴이 점점 복원되려고 해요. 원래 얼굴이 자꾸 나오려고. 원래 얼굴이 아니세요? 아니죠. 그래요? 이게 은우님이 조금 만져주셨는데 이 복원도 참 안 좋은 복원의 한 예죠. 근데 이런 전라감영의 복원, 이런 복원은 참 좋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세아 씨한테 두 번째 소식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뉴스는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알짜 정보를 제가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도민안전보험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몇 번 들어보긴 했어요. 그러셨어요. 뉴스를 하시니까. 뉴스를 하니까 제가. 일반 시민들은 별로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다 아시니까 대신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폭염이나 건물 붕괴 또는 이제 뭐 스쿨존 사고 같이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 딩동댕 그렇죠. 오 박수 한번 세상에 주세요. 역시 이 전주 MBC 아나운서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머 똑똑 많이 배우신 분이네요. 어떻게 똑똑한 이걸 알고 분이셔. 계시지? 근데 예. 진짜. 네, 아무튼 세아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보험 설계해서 하면 무조건 빠져들어서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전라북도 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보험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재지변이나 무슨 폭발, 붕괴, 그리고 뭐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통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도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름이 김도민, 박도민, 최도민이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한데 그 대본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대본대로예요. 예. 그 이름이 도민이라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주지가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도민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주를 하지만 여기에 등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거주하시면서 등록돼 있으시죠? 맞습니다. 네. 다 되시는 거예요. 저만 안 되고. 네. 그럼 일괄적으로 자동 가입이 지금 도민들은 된 거고요. 그렇죠. 뭐 근데 사고나 그런 걸 당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막 많은가요? 적은가요? 이게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으면 적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그리고 이 상해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돈 따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들어주는 거니까. 사실 돈을 내고 뭐 한 달에 3만 원, 5만 원 내는 보험도 1천만 원 이렇게 보장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게 아주 큰 금액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안전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그 세상의 이면을 또. 예, 오히려 저는 이 보험금을 적게 타는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 통찰력 있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적게 주면 또 싫잖아요. 보험금은 많아야죠. 저 이러다가 교수님이 전라북도 도민 안전보험 1호 신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교수님도 재작년인가에 한번 이렇게 자전거 이렇게 등반하시다가 불의의 네. 사고를 당하셨는데 아이고. 그때 그런 상해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자, 일단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시면 이 시군하고 연계돼 있는 보험사에서 이제 알아서 이거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 이 보험사에서 원하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셔야겠죠. 예. 그 서류가 문제네. 근데 결국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연계돼 있는 보험사가 지급을 한다. 그렇죠. 이제 우리 흔히 생각에는 뭐 사설 보험사에다가 신청하면 좀 깐깐하게 굴 것 같고 잘 안 주려고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좀 어느 정도나 이 혜택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 전주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내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전주시에서 광고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전주 시민은 모두 자전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저 자전거 보험으로 전주 시민들 중에 이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는가 했더니 전주시청에서 대답하시길 435분께서 3억 975만 원의 혜택을 지금까지 보셨다고 하네요. 어머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런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자전거 단체 보험도 확실히 해주면 도민 안전보험도 저는 한번 믿고 한번 신청하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전거 탈 때마다 그렇게 안 다치려고 애를 썼는데 아우 아까워라. 이걸 알았으면 이게 말로만 듣던 너무 안전하게 타려고 했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뭐를 해줬지 도덕적 A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이건 저 일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그것을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아니, 그걸 그것을 잘 문제- 모른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문제잖아요. 저는 그 그렇죠. 339명이요? 그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받으셨는지. 아니 버스 광고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제 생각에도 사실 정책이라는 게 한번 생겼다가 유행 후에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많죠.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은 한번 도 자체, 지자체 차원에서 아주 홍보를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정진영 아나운서 내일 자전거 사실 것 같은데.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거 알아서? 너무 추워요, 요즘. 아, 자동차.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 지역 말고 다른 데서 좀 시행해본 사례가 있으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충청북도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아직 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랑가 모르겠어요. 정진희 아나운서님 세 번째 소식이요. 자,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요즘에 이제 환경이 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기 승용차가 전기 승용차.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확대가 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 1,500만 원 수준이었다면은 여기서 200만 원이 인상이 돼. 와우. 그러니까 1,700만 원까지가 이제 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전기차 사실 말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사보려고 한 적은 없어서 네. 좀 비싸죠 아무래도.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 차량값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7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 3,300만 원 정도에 5천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야. 괜찮은 정책이죠. 그렇네. 네. 뭐 도내에 전기차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알아봤어요. 또 정확하게 알아봤는데
그 도내에서는 약 지금 1,600대 정도가 상용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아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동차가 좀 연식이 돼서 전기차를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근데 이 정도 지원금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꼭 5천만 원대 가격대가 아니라 다양한 가격대의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차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00만 원을 더 준다는 건 이거는 작년에 사신 분들은 어떡해. 너무 슬프다. 아니 그런데 그 일단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전 참 좋은 방향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병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전주시를 기준으로 하면은 충전소가 10개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 그나마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삼천 1, 2동, 평화 1, 2, 3동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을 약간 망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가 주차하는 곳에 그렇게 불법 주차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되면 어떤 정책적인 실효가 훨씬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옥을 지으면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세상에. 크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정책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실 한옥을 이렇게 옮겨 짓거나 뭐 이렇게 증축하거나 개조하거나 뭐 이럴 때만 이렇게 지원이 됐었다고 네. 보면은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이 한옥을 짓겠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전북 도민이면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혹시 뭐 집 지으실 계획 없으신가요? 아니요, 집 지을 계획보다도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한옥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한옥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붕만 기와를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한옥으로 봐주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세부적인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시행 목적 자체가 이 건축 자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한옥 건축 그 기준 그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지붕은 어떻게 돼야 되고 기둥은 몇 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지만이 이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아무튼 한옥의 가치를 보존하는 정책이니까 네. 가급적이면 좀 실효성 있게 추진돼서 많이 생기면 저희 도에도 좋고 주민들도 혜택 받으니까 좋죠. 그렇죠. 네, 안호사님 혹시 다른 소식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네. 이 농업에 관련된 건데요. 네.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농민수당. 올해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도내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게는 연 60만 원이 일괄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청년 창업농 지원도 눈에 띄는데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 창업농을 선발을 해서 월 80만 원, 그러니까 2년까지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좋기는 한데 20, 30대는 왜 안 해주죠?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그 정책이. 예. 그동안은 이제 그 농림식품부에서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나이는 이제 18세 이상, 40세 미만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북형 영농 정착 지원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따로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어쨌든 여러 군데 사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참고해서 우리도 참고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예. 다른 곳 소식도 들고 오신 게 있나요? 아유, 있죠. 네.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나왔는데요.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제가 뭐 많은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네. 전라북도와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면들도 있어요. 자,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청년 면접 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면접 수당. 면접을 보면은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1회당 3만 5천 원씩 6회에 걸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 청년들이 막 몇십 번, 몇백 군데를 요즘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네. 계속 그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자비까지 쓰는 그 박탈감, 상실감 맞아요. 좀 그런 걸 배려하는 정책 같네요. 네. 또 다른 곳은요? 충남 있잖아요. 충남에서 사실 충남이 이게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 전북 지역도 많이 받지만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정책을 내놨는데 미세먼지 전담 정책과를 신설해가지고 현장을 감시하고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적용될 수 되게 있는 내용 좋네요. 같은 것 네, 같은데요. 네. 우리도 사실 뭐 새만금 그쪽 공사하면서 미세먼지가 네, 많이 발생한다 이런 맞습니다. 의혹들도 있는데 네. 감시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게 옥타곤에서 항상 거대한 그 쟁점들, 큰 네. 현안들만 다루다가 이렇게 소소하게 도민 맞습니다. 친화형 정책도 얘기 나눠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게 도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소소한 일상 속의 정책들 많이 시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 2020년 들어서 달라지는 올해 전북 행사와 정책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